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묘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한 해의 피로가 눈처럼 쌓이고 거리엔 캐럴이 흐르고 TV 편성표에는 특집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하죠. 누군가는 그 화면 속에서 잠깐이라도 현실을 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특별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기대하던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아주 짧고도 차가운 한 문장에 의해 확 꺼져버렸다는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보도에 따르면 그 배경엔 죄질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갈라집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라는 물음이 튀어나오는 쪽이 있고, 아니, 오히려 원칙대로 간 거지 라는 쪽도 있습니다. 같은 연말, 같은 크리스마스, 같은 캐럴인데도 누군가는 관용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고 누군가는 신뢰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듭니다. 이 갈라짐이야말로 이번 이슈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법과 여론, 상징과 원칙이 한꺼번에 부딪히는 장면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차갑게 놓고 보면 위원회는 2025년 12월 17일 한국 기준 휴일을 여러 성탄절 전후 가석방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의했고, 김호중 씨는 그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12월 24일 오전에 출소하게 된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즉, 크리스마스 특집처럼 들리는 이 일정은 실제로는 연말에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심사 절차의 시간표에 가깝습니다. 화려한 조명과는 거리가 먼 교정 행정의 달력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감정이 크게 출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모든 게 상징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상징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계절이라는 메시지가 먼저 떠오르고 그 메시지 위에 누군가는 한 사람의 재기의 서사를 겹쳐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눈 내리는 밤, 조용히 반성하던 그가 어느 날 다시 노래로 돌아와 라는 스토리. 하지만 법의 세계는 그 스토리를 그대로 받아 적지 않습니다. 법은 대본을 보고 울지 않습니다. 법은 음악이 아니라 기록을 듣습니다. 실제로 가석방은 자동 보상이 아닙니다. 형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심사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그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이 반복해서 설명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위원회가 부적격으로 본 이유 중 하나는 교통사고 후 도주, 대리 자수시도 정황 등 사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정말로 너무 가혹한 걸까요? 이 물음은 사실 두 겹입니다. 하나는 법적 절차의 관점, 다른 하나는 감정과 문화의 관점입니다. 법적 절차만 놓고 보면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사회적 파장, 수용 생활 태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본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는 언론 보도상 상징성이 크다고 해서 판단 기준을 낮추지 않았다는 쪽에 가깝게 읽힙니다. 즉, 가혹함이라기보다 예외 없음에 더 가까운 언어입니다. 감정과 문화의 관점은 다릅니다. 연말엔 유독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싶어집니다. 한 번의 사과, 한 번의 눈물, 한 번의 무대가 마음을 설득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대중에게 사랑받았던 가수라면 팬들은 더 강하게 그런 장면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계절감이 법의 판단을 차갑게 느끼게 만드는 증폭기가 됩니다. 마치 따뜻한 난로 옆에서 차가운 얼음 조각을 만진 것처럼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손끝이 더 시린 거죠. 하지만 반대편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명인이니까 봐주는 거 아니냐는 의심은 사회에서 법에 대한 신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불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명인의 사건은 더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번 결정이 그 원칙을 확인해줬다고 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관용의 메시지를 품을 수 있지만 그 관용이 특혜로 읽히는 순간 메시지는 축복이 아니라 분열이 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김호중 씨의 형은 2025년 5월 무렵 상고 포기 의사가 전해지며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 내용이 다수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법적 절차가 이미 확정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는 연말이니까 한 번쯤 일하는 정서가 설 자리가 더 좁아집니다. 여론은 냉정합니다.
특히 사건 이후의 선택과 태도라는 문제로 프레임이 잡히면 계절 이벤트는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책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진 못하니까요. 여기서 더 복잡해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수감 및 이감 과정에서 교정기관 직원의 금품 요구 의혹이 불거졌고 법무부가 해당 직원을 형사고발하고 징계 조치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라고요. 그러니 법무부 입장에서는 더더욱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 는 신호를 명확히 보내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정이지만 공정성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시기에 판단이 느슨해 보이는 건 기관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이 망쳐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프로그램이 망쳐진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서사가 잠시 멈춰선 것에 가깝습니다. 연예계는 늘 서사를 팔고 대중은 늘 서사를 삽니다. 성장, 역경, 재기, 감동, 눈물, 환호. 그런데 법의 세계는 그 서사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아직 그 장면은 아니다라고. 그 한마디가 대중에게는 차단처럼 느껴지고 팬들에게는 부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복구하느냐 보다 어떤 과정을 보여주느냐입니다. 업계에서도 복귀를 단순 일정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설득력과 납득 가능한 과정으로 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중이 다시 귀를 기울이는 순간은 화려한 조명 아래 첫 소절이 아니라 그 이전의 시간이 어떤 태도로 채워졌는지를 확인했을 때 찾아옵니다. 한 번의 무대가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이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긴 호흡의 결과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가혹한가요? 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나요? 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계절은 쉽게 마음을 흔들지만 법의 판단은 계절을 핑계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동시에 사람의 삶은 법으로만 재단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끝까지 불편합니다.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팬에게는 차갑고 비판자에게는 당연하며 제도에게는 무거운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만약 언젠가 다시 무대의 문이 열린다면 그 문을 여는 열쇠는 특사 같은 단어가 아니라 시간과 태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크리스마스는 매년 돌아오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캐럴은 끝나도 판단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말의 속도가 아니라 행동의 지속입니다. 기대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연말은 원래 이런 계절입니다. 누군가에겐 반짝이는 축제지만 누군가에겐 더 깊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을 수 있는지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법무부의 한마디가 차갑게 들렸다면 그 차가움이 던지는 질문을 외면하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건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별한 변화인지도 모릅니다.